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품목허가 진행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약처는 한국화이자의 코미나티주 임상시험 결과에 대하여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를 2월 22일 지난 월요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검증 자문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식약처가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임상, 비임상, 품질 등 분야에 대한 자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에는 감염내과 전문의, 백신 전문가 및 임상 통계 전문가 등 7명이 참석했습니다. 임상시험 결과입니다. 제출된 임상시험 자료는 독일에서 수행된 임상시험 1건과 미국 등 6개국에서 수행된 다국가 임상시험 1건 등 총 2건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은 미국 등에서 수행된 다국가 임상시험을 통해 평가했습니다. 미국 등에서 수행된 임상시험에서 최소 1회 이상 백신 또는 대조약물을 투여받은 사람은 43,448명으로 평균 연령은 50세이며 여성 49.1%, 폐질환,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20.7%, 비만 34.7%, 55세 이상 41.1%가 포함됐습니다. 예방효과는 백신 또는 대조약물을 2회 투여 후 7일 이전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진되지 않은 36,523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예방효과는 백신 또는 대조약물을 2회 투여한 후 7일째부터 각 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비율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 발열, 기침 등 한 가지 이상의 임상 증상이 발현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감염이 확진된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평가 결과 코로나19로 확진받은 사람은 백신군 8명, 대조군 162명으로 약 95%의 예방 효과가 있었으며 연령, 기저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94% 이상의 예방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중증의 코로나19 예방에 대해서는 백신군에서 산소 포화도 감소 등 중증 발현이 1건 발생한 반면 대조군은 3건 발생하여 예방 경향은 보이나 발생 건수가 작아서 통계적 의미는 없었습니다. 면역원성 평가입니다. 백신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간접 지표로서 백신 투여 후 몸 안에 생성되는 항체 종류와 양 등 면역 반응을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과 결합하는 결합항체의 경우 투여 전과 비교했을 때 대상자 모두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하여 혈청 전환율이 100%였습니다. 바이러스 입자 표면에 결합하여 바이러스의 감염성을 중화시킴으로써 예방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중화항체의 경우에도 백신 2회 투여 후 대상자 모두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하여 혈청 전환율은 100%였습니다. 안전성입니다. 백신 접종 후 예측되는 이상 사례는 총 8,183명을 대상으로 백신 투여 후 1주간 조사하였습니다. 국소 반응은 주사 부위 통증, 부종, 발적으로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이며 발생 후 하루 이틀 내에 소실되었습니다. 전신 반응은 피로, 두통, 근육통, 오한, 관절통, 발열 순으로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이며 역시 접종 후 2, 3일 내 시작해서 하루 이내에 소실되었습니다. 대부분 전신 반응은 고연령군보다 저연령군에서 발생 빈도와 중증도가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1차보다 2차 투여 후 발생 빈도와 중증도가 증가했습니다. 총 37,586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백신 투여와 관련성이 있는 예측되지 않은 이상 사례는 백신군의 약 20.8%에서 발생했으며 주요 증상은 주사 부위 통증, 발열, 피로,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이었습니다. 백신군에서 약물 관련 과민 반응은 1건 발생하였으며 약물 관련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임상시험 기간 중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임상시험의 모든 등록 대상자 43,448명 중 백신군 0.6%,
대조군 0.5%에서 중대한 이상 사례가 보고되었으나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 이상 반응은 백신 투여와 관련한 어깨 부위 상처 등 4건이었습니다. 16, 17세에 대한 효과 및 안전성 평가입니다. 16, 17세 청소년에 대한 예방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백신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사례는 발열, 주사 부위 통증, 오한, 두통 등이 나타났고 다른 연령군, 즉 18에서 55세, 56세 이상에서 보고된 양상과 유사하였으며 중대한 약물 이상 반응은 없었습니다. 자문 내용 및 결과입니다. 16에서 17세에 대한 투여 적절성 여부입니다. 16, 17세에 대한 투여 대상 연령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검증 자문단은 임상시험이 16세 이상 대상자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도록 설계되어 예방 효과가 확인된 점, 16에서 17세 청소년의 면역 반응이 성인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성인의 임상시험 자료를 이용 가능한 점, 미국, 유럽, 영국,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16세 이상으로 허가한 점을 고려했을 때 16세 이상에 대해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 견해입니다.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 사례와 관련해 검증 자문단은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프로파일, 즉 경향성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아나필락시스 기왕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접종 후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전반적 견해입니다. 백신의 예방 효과에 대해서 검증 자문단은 제출된 자료에서 효과가 확인되었고 면역 반응도 자연 감염 시의 완치자 혈장의 항체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어 예방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허가 후 위해성 관리 계획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등 안전성을 지속 관찰하고 임상시험 중 나타난 이상 사례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번 주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한국화이자의 코미나티주와 관련하여 품질 자료 등 심사를 진행하고 이번 검증 자문단 자문회의를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및 권고 사항과 심사 결과를 종합해서 신청 품목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2월 25일 목요일에 식약처 법정 자문 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자문받고 그 결과를 26일 금요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응답 순서는 브리핑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질문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응답 순서는 브리핑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질문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 이범수 기자님 그리고 한겨레 최하연 기자님께서 유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 예방접종 계획에서는 화이자가 접종 가능하다고 밝힌 16에서 17세를 제외하고 있는데 향후 이들 연령에 대한 접종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화이자 백신이 식약처에서 최종적으로 16세 이상 사용이 허가될 경우 실제 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전문의 등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일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허가 사항은 식약처에 허가 신청된 때 제출된 임상시험 자료, 즉 이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허가 사항을 설정을 했고 그 설정을 지금 검증하는 중입니다. 검증하는 중인데 현재 허가 사항은 분명히 이번에 권고된 사항은 16세 이상으로 권고가 되었고요. 앞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최종 점검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고 다만 이제 예방접종 시행 계획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떤 그 제품을 기준으로 이 제품을 중심으로 이 제품의 어떤 효과와 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제시한다면 아마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시행 계획은 접종 대상군을 중심으로 제품 적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질병관리청에서 이런 부분은 식약처의 허가사항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시행 계획이나 할 때 참고하거나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질문 로이터 차상미 기자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주셨던 질병청 관련 질문 외에 두 번째로 주셨던 질문입니다. 최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만으로도 높은 수준의 면역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가능한 더 많은 이들을 빠르게 접종하기 위해 2회차 접종을 늦춘다거나 해당 백신을 1회만 접종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질문은 아마 질병관리청의 에서 어떤 의견을 가져야 될 그런 내용으로 보이고요. 현재 식약처에 허가 신청된 심사 자료를 보면 1회 접종을 지지하는 성격의 임상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허가 신청은 2회 접종으로 되어 있고 2회 접종을 중심으로 허가 심사를 하고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청년의사 김윤미 기자님입니다. 최근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미 FDA에 코미나티주의 보관 온도에 대한 새로운 안정성 데이터를 제출하면서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식약처 허가 검토에 해당 데이터도 포함이 되는지요? 한국 화이자가 새 안정성 데이터를 제출했는지 이 같은 추가적인 보관 옵션이 국내 백신 공급 전략에 영향을 미칠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현재 제출되지 않았고요. 제출이 되고 나면 뭐 허가 사항을 변경하든가 하는 거는 이제 추후 문제이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 또는 파생되는 어떤 이슈 사안들은 그때 가서 사안의 성격에 따라 검토될 내용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 질문 주셨는데요. 화이자 백신 임상시험에서 만 16세에서 17세 대상자는 몇 명이 참여했는지, 어느 국가에서 실시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화이자 백신 임상 시험은 286명에 대해서 안전성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총 100여 명 정도의 유효성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임상이 이루어진 국가는 1, 2상은 독일이고요. 2상은 미국 등 다국가 임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다음 뉴시스 송현주 기자님입니다. 약물 관련 중대 이상 반응이 4건이라고 하셨는데 어깨 부위 상처 외에 어떤 이상 반응이 있었는지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소견이 궁금합니다. 그 림프절병증이라고 해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임파선염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정맥, 그리고 요통 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심한 정도는 아니었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상이 있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TV조선 박상준 기자님 질문입니다. 16세에서 17세에 대한 임상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안전성과 효능을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보도자료에 있었던 것처럼 일단 임상시험 설계 자체가 16세 이상으로 되어 있었고, 검증자문단 회의에서 어떤 16세에서 17세 사이가 18세 이상과 면역 형성이나 어떤 면역 관계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중앙역사심의위원회나 또 최종점검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 추가 질문하셨습니다. 화이자사에 추가로 보충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는지요? 네, 어제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요구 자료는 없었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여러 검증에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한겨레 최하영 기자님 추가 질문 주셨습니다. 예방 효과 판단을 위한 확진자 검사가 의심 증상이 발현된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졌는데 이처럼 유증상 확진자로만 평가된 예방 효과보다 실제 예방 효과는 더 낮아질 수 있는지요? 또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시험도 화이자와 마찬가지로 유증상 확진자로만 예방 효과를 평가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유증상이 있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바이러스 양성을 확인한 이후에 감염자로 이제 확진자로 보았고요.
그리고 다만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 무증상인 경우에도 포함되었던 임상의 한 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무증상자를 포함했을 때의 예방 효과나 무증상자를 빼고 했을 때의 예방 효과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현재 브리핑 단체 대화방에 더 이상 질문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지요? 네, 추가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오늘 이상으로 식약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